사실은 록바라는 단체 자체에 하던 일의 성격들이 어떤 무슨 공모사업이나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가 아니라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야지만 운영이 되고 버티는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알겠지만 일상을 산다는 것이 매일매일 반짝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게 반짝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떠나잖아요. 사실 맞아. 알잖아요. 관심에서 이제 벗어나고. 실증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영산포 같은데. 맞아. 코로나 아니었으면. 사직동 그 가게가. 코로나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 일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런 문화적 감각을 가진 가게가 나주 영산포에 코로나 덕분에 생긴 거죠. 그쵸. 코로나 덕에 오게는 됐죠. 진짜. 그런데 그것도 되게 뭐랄까 뜬금없이. 그래서 우리가 책방을 이 가게 이름을 뜬금으로 할까 한 달 생각했어. 그 단어를 뜬금이라는 단어를 내가 영산포에서 이쪽에 와서 되게 새삼스레 듣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인도 다름살려 있을 때도 안 듣던 얘기를. 뭐를? 어떤 거? 아니 어떻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하시게 됐어요는 들어봤지만 뜬금없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가게를 여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뜬금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 가게 이름을 뜬금으로 바꿔야 돼. 막 이러면서 뜬금이란 단어에 대해서 내가 진짜 요즘 새롭게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기서 안 살았으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선택지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런 거 맞아. 네, 여기 한국 사회에 계속 살았던 나로서는 영산포에서 뭘 해본다? 라고 난 생각하지 않지. 그치. 근데 그 가능한.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제가 3월 9일 행사를 앞두고 이제 인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포스터도 갖다 붙이고 20에도 갖다 붙이고 그쪽에 있는 책방도 가고 이랬는데 어제는 광주의 양림동이었나? 되게 막 거의 우리 사직동 있는 서촌 막 이런 데 같은 느낌의 오히려 거기다 어떻게 보면 더 번화한 이제 이렇게도 다니고 장흥에 그때 마을 가게 거기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뭐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네. 해남도 다니고 뭐 이렇게 보성도 가고 부쩍부쩍 하겠는데 19일날?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그건 이제 사전에 간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낀 건 벌교도 이쁘더라고요. 아즘찬이 있는데 그 거리도 저 처음 가봐. 저는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게 인도에 있는 되게 외진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는 마을은 가봤어도 오히려 전라도의 어디는 내가 미세마을 잠을 잔 게 미세마을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전라도에 대해서는 어디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근데 보니까 뭐 되게 예쁜 데도 많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전라도에다 내가 해야지, 우리 가게를 열어야지 하고 막 찾아봐. 막 이렇게 뭐 입지 조사랄까? 약간 막 조사를 하고 막 여기 사람이 많이 오겠어 막. 이렇게도 우리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다 손 쳐도 내가 그런데 하고 싶었을까? 그게 그림이 사실은 안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를 이 나주라는 곳에 도착한 지 30분, 1시간 만에 이 집을 보고 그냥 바로 한 거거든요. 어디 나주 여기가 뭐 여기 지리적으로든 뭐든 어떤 입지고 어떤 곳인지에 대한 거는 전혀 1도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용기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한 대에 별로 그렇게 두렵거나 걱정이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미세마을도 뭐 완전 외진데 있잖아요. 물론 거기는 농사공동체이긴 했지만 완전 뭐 시골에 어디 외진데 있고 주변에 친구들도 보면 다 요즘 뭐 가 있는 데들이 뭐 어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잘 사는데 뭐 여기는 보니까 차도 더 잘 다니고 뭐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 되게 생각 자체가 뭔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그 되게 훌륭하다 생각하고 근데 한편으로 나는 솔직히는 힘들었어요. 그게 어떤 게 힘들었냐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맞아. 그 태국에 가는 거는 다람살라에 가는 거는 맞아. 근데 해남에 안 와요. 다들 뭐 되게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생태적으로 농사 지어야지 하지만
근데 안 옵니다. 그니까 내가 거기서 했던 착각이 그건 거야. 미세마을 갔을 때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만 해도 벌써 몇 명이었고 그때 아마 두물머리 쪽에서도 왔었을 거예요. 거기만 해도 벌써 몇 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갔던 데가 그 장흥에 있는 무슨 장터, 마르쉐 같은 장터였잖아요. 그러니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갔을 때 사람이 많았던 거고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간 거잖아. 그게 매일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쵸. 근데 뭐 다들 이렇게 잘 찾아가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착각인 거죠, 사실. 응? 뭐 또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래. 아무튼 어쨌든 불현듯 나주로 오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코로나 이제 시국이 끝나고 네. 또 록바도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갈 거 아니야? 가야죠. 근데 그래도 이 공간은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되게 반짝이거나 되게 뭘 잘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어떤 시간을 지나고 보니 우리가 버티기를 잘해요. 버티기. 그러니까, 버티기가 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깐 반짝이는 거는 처음에는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안 거지. 근데 사실은 록바라는 단체 자체에 하던 일의 성격들이 어떤 무슨 공모 사업이나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가 아니라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야지만 운영이 되고 버티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프로젝트들은 그냥 이벤트인 거고 사실은 그 주에 흐르는 건 매일매일 애들의 기저귀를 갈고 청소를 하고 밥을 먹여야 되는 타가소와 매일매일 일상이 돌아가야 되는 작업장과 매일매일 청소하고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그 가게를 문 열고 지켜야 되는 가게와 이러한 일들이 모두 그것도 되게 오랜 시간 지켜내야 하는 일들을 한 거잖아요. 일상을 살아야 하는 일들. 근데 알겠지만 일상을 산다는 것이 매일매일 반짝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게 반짝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떠나잖아요. 사실 맞아. 알잖아요. 관심에서 이제 벗어나고. 실증 나고. 그쵸. 실증도 금방 내고.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냈을 때 그 매일이 결코 같지가 않다라는 걸 알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진국인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꼭 그 시간을 함께 모두 다 겪지 않아도 그런 상태에 다른 새로운 친구가 왔어도 그 순간에 어쨌든 저희는 그만큼 성장한 거고 그만큼을 살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건 사실 버티기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도 내려와서 점을 찍은 이상 아마 버텨낼 거예요. 재밌게 버텨낼 거예요. 뭔가 될 것 같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충분히 그 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더 제 인생으로 치면 약간 이막이 열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뭐 사람도 없고 뭐 이렇지만 그러니까 되게 큰 흐름 속에서 내 삶이 약간 계속 인도의 현장에 있었으니까 저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알잖아요. 이제 저는 맨날 그 자리에 있는데 오는 친구들의 평균 연령은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20대 애들이 왔고 5년 전에도 20대 애들이 오고 15년, 17년 전에도 20대 애들. 근데 단 나하고의 나이 차이가 점점 평균 연령이. 물론 저희는 되게 그게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평균 연령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나는 점점 나이 차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내가 키우는 아이들하고도 나이 차이가 나니까 어느 시점에는 내가 이 현장에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오히려 여기가 이렇게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내가 이 안에서 함께 해나간다는 건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뭐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 시점이 근데 과연 언제일까라는 또 그때 나는 어떻게 그걸 알아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그때는 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의 생각과 지금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진 않았으나 좀 결이 맞는 느낌? 결이 맞는 느낌? 그래서 아마 더 재밌는 일도 더 많아지고 하지. 다른 그리고 연결들이 보니까 지금 벌써 이미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다른 분들과의 그런 관계들 뭐이나 그리고 뭐 장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그렇고 에너지는 다르지만 그 밑에 근저에 뿌르는 어떤 느낌 비슷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 버티기라는 관점에서 그치. 그걸 해낸 되게 언니들이거든 다. 그리고 맞아, 그 사람들이 그 흐름들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메인이다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어도.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그런 힘을 가진 언니들하고 연결이 꽤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제가 볼 때는 들고. 그리고 아까 그래서 세영이랑도 막 그 얘기 하고 왔는데 세영도 이제 7년 차. 7년이면 그래도 자력이 어느 정도 생길 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자기도 이제 떠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난번에. 근데 작년에도 저한테 그 얘기해서 작년에 했는데 근데 그래서 떠나겠어 막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래서 세영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어딜 가도 그러니까 세영도 사실 이제 빼마 같은 느낌의 그쵸.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런 완전히 그것도 에너지 다르지만 그런 에너지를 가진 활동가 진짜 드물거든요. 세영 같은 사람. 제가 귀한 분을 만났군요. 세영 정말 탁월한 활동가죠. 세영. 아무튼 근데 어딜 가도 자기가 그 공간에서 잘 버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로테이션 같은 거 하면 좋겠다고. 뭐 짧게는 한 달이라도 아니면 뭐 반년, 1년 뭐 이렇게 자기가 어디를 가서 거기를 다 성장시켜 키워줄 테니까 나랑 바꾸자 막 이런 느낌으로 여기로 모셔야겠는데? 나 인도할 때? 세영을 모시고 싶은 곳들은 많은데 근데 세영이 오기에 여기 너무 가까워. 아 그래? 근데 세영 말고도 근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로 그러면 왜 다른 데도 많긴 하지만 영산포 여기도 지역적으로 뭔가 키워보고 싶은 도전 의식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지역 그러니까 세영 말고 혹시 이제 대구나 부산에 있는 어떤 활동가 중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여기 오고 싶으면 훨씬 신선하지. 세영은 그럼 난 좀 멀리 가야지. 경상도 쪽하고 한번 봐야겠나?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경상도 쪽 자주 가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